걔가 인사 담당자야.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왜냐하면은 네가 그것을 모르고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 너를 자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주, 네, 몽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자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가 회사에서 잘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류증이 2025년 11월 30일에 원래 만료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체류증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체류증 같은 경우에는 체류증 만료 4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시청에서 발급하는 체류증 같은 경우에는 체류증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 접수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고요. 원래 한 2개월 전쯤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3주 보내고 나서 체류증 만료 5주 전에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기간 안에 갱신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갱신 신청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관련 서류 제출 날짜를 받았는데 그 서류 제출 날짜가 이제 12월 8일이었습니다. 12월 8일이면 제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월 30일이 딱 지나서 12월 1일이 됐다고 해서 뭐 경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를 잡아간다든지 경찰들이 저를 프랑스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가 오거나 뭐 메일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 걱정이 뭐였냐면 제가 제 체류증 위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류증이 만료돼 버리면 노동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 서류 제출 날짜 나온 그 공식적인 PDF 파일을 제 인사 담당자한테 보내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체류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뭐 잘리는 거니? 아니면은 니들이 그냥 안 자르고 기다려 줄 거니?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막 저는 급해졌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메일 보낼 수 있는 경시청의 이메일 주소들에 메일을 보냈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시청에 체류증 갱신 신청을 했던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서 재신청을 하면서 거기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니 체류증 만료가 11월 30일인데 나 회사에서 잘리란 말이냐? 약속 날짜가 12월 8일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당겨달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보내면 경시청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것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나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역시나 그렇게 반려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건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여튼 제 요청이 반려되고 이메일은 답장이 오지 않고 회사에서도 인사 담당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저는 좀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약속 날짜가 나온 공식 PDF 파일을 출력해가지고 경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시청에 그냥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경찰이 경시청 앞을 막고 약속이 있는 시간대가 적혀있거든요. 그 시간 딱 15분 전부터만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약속이 적혀있는 레터를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날짜에 레터가 나왔는데 나 이거 체류증이 11월 30일에 만료돼. 그래서 나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근데 내가 알기로 너 이렇게 제대로 신청했으면 체류증 만료 날짜로부터 3개월간 아무 이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경찰이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안도가 되기는 했는데 프랑스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친절하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일이 아닌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본인은 친절하게 안내한답시고 알려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가고 경찰한테 그 말 듣고 알겠어 고마워 하고 3걸음 정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핸드폰 들고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는지. 근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적혀있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나서는 이 과정이 좀 길어질 경우에 경시청에다가 늦어지고 있는 증명서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서류 제출을 안 했잖아요. 서류 제출하는 날짜가 12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이메일 주소에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주소 찍어가서 요청을 해봤는데 뭐 답장은 안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 잘 해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한 거냐? 네, 이거 다 솔직히 챗GPT 덕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회사가 나를 자를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 기간 사이에.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챗GPT한테 이야기하니까 챗GPT가 판례도 찾아주고 관련 법안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결론은 제가 체류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될 공식적인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 안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공식 문서를 보면 제가 언제 신청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 약속이 언제인지도 나오고, 그거를 또 회사에 알립니다. 이렇게 두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제 비자 만료, 제 체류증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저를 자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를 자르지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한테 다시 편지를 썼어요. 관련 법령을 다 PDF로 뽑아가지고 그 파일을 이메일에 다 첨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에 관련하여 저는 3개월간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일하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괜히 처음에 좀 겁을 먹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고, 여튼 제가 잘 확인을 했고 여기 그 증거가 다 있고 당신한테 체류증 갱신 서류 제출 날짜에 관련된 성대부 서류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냥 답장은 안 한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이제 문제 생길까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프랑스 친구는 조금 다른 의견이더라고요. 야, 걔가 인사 담당자야.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왜냐하면은 네가 그것을 모르고 약속 날짜를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 너를 자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프랑스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를 자르고 싶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필요한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딱 기다립니다. 이게 좀 무서운 점인데요. 그래서 틀린 걸 본인이 찾아내서 항상 교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프랑스의 좀 무서운 점이고, 저는 요번에 관련 법령 찾아보고 이런 데 있어서 챗GPT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AI 시대임을 실감하면서 수혜자 중에 한 명으로서 대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12월 8일에 제 체류증 관련 서류는 잘 제출이 됐고요. 그 서류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임시 체류증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6개월간 유효한데요. 정식 체류증이 나올 때까지 이걸로 일단 버티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프랑스 생활에 또 위기가 찾아오는가 했는데 잘 넘겼고요. 당분간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저와 대화 또는 질문 이런 것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고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봬요.